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 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어떤지 한 주간의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를 좀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이게 전망을 하려면 복기를 잘해야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한번 한 주간 어떻게 전 세계 증시가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앞에 헤드라인에서 나왔지만 ECB가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환호 때문에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탈리아, 뭐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대부분 주요 국가 중에 상위권에 유럽 국가들이 포진한 것 자체가 ECB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환호가 가장 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1위권에 끼어 있는 게 대반 가권 지수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봤듯이 지난주에 목요일 날 봤듯이 TSMC 엄청난 실적이 잘 나왔죠. 이것 자체가 대만 증시를 세계 1위권으로 여전히 끌어올린, 그래서 연초 이후로도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것을 지속하게 된 것은 TSMC의 힘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우측으로 가보시면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은 상당히 올랐긴 했지만 한 주간은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한 주간 진행됐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네덜란드가 안 좋고 그 옆에 우리나라도 붙어 있는데 일본 네덜란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ASML의 실적 부진과 향후 전망도 좀 불투명하다는 거. 여기에 또 이제 금요일 주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제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일본을 좀 더 지금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이러다 보니까 도쿄 일렉트론이 한 주간 거의 한 9%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 미국 밖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빠지면서 일본과 네덜란드 주가 빠지고, 우리나라는 좀 대만 쪽으로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네덜란드, 일본 쪽으로 붙으면서 보합권 정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보더라도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ASM이라든지 최근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안 좋고 네덜란드가 좀 부진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AI나 고성장 쪽의 반도체 TSMC 대만이 좀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ECB에서 금리를 좀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글로벌 금리가 연준도 좀 금리 내리고 있고, 환율 시장도 이에 따라서 많이 연동이 될 것 같은데, 현재 환율은 좀 어떤 상태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예, 이게 결국은 지금 원래는 우리는 연준이 빅컷을 하면서 강달러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우리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예. 예상 밖으로 역시 오히려 세상은 항상 모든 걸 선반영하고 따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ECB는 금리를 세 번째 인하하는데, 뭐 이제 말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지만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FOMC에서 스킵 가능성, 그러니까 건너뛰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번에 ECB가 금리를 인하하고 연준은 유지를 하게 되면 금리차가 다시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를 좀 지속하고 나머지과 통화가 약세를 간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터키,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정도가 통화 강세를 하는데 그 규모는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나라가 다 통화 약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유로화가 좀 더 약세가 좀 강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아까 연동되면서 좀 약세가 좀 지속됐고, 제일 눈에 띄는 건 멕시코 페소입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미국 대선 때문에 약세가 좀 세지는데, 트럼프가 뭐 아까도 논의가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멕시코가 중국 정부가 공장이 멕시코에 들어가서 우회해서 미국에 팔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된다. 뭐 100%에서 1000%까지 얘기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멕시코 페소가 가장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그러한 환율 시장 흐름은 결국은 연준과 따로 노는 중앙정부, 연준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그러한 금리차 플러스 미국 대선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통화 약세를 지속시키는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예상 밖의 이제 빅컷, 연준이 이제 50bp를 내리면서 이제 좀 달러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했지만 사실상 대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성장률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화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 지금 사실 미국이 굉장히 좋잖아요. 달러와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성장률, 미국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일 텐데 미국 내에서는 한 주간에 또 어떤 업종들이 좋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에 대한 큰 테마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제가 옛날에 나오면서 AI에 투자할 때 좋은 거는 역시 유틸리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도 유틸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신규 건립이 과거 대비 한 3배 이상 3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그런 호재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아예 빅테크들이 핵 발전소 기업에 지분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상위권에 올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뭐 딱히 금리가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왔던 것은 지금 미국이 이제 기업들이 이전에는 재택근무를 많이 허용을 해주다가 이제는 사무실 의무 근무를 상당히 좀 강제화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제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부동산, 그러니까 리츠죠. 이쪽 분야가 상당히 상위권으로 좀 올라왔다는 것은 좀 눈여겨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좀 맨 우측으로 이제 하위권에 간 것은 결국은 유가 하락,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 정도 타격하는 것으로 좀 완화되면서 유가가 급락하는 것이 에너지 업종 가격 하락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이 사실은 TSMC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을 거라고 우리 기대를 했는데 그냥 거의 보합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한 주간 한 3%, 2.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ASML,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같은 데만 빠진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특히 우리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또 금요일 날 의외로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것이 이번 주에 좀 회복이 되는지 지금 시장이 해석하는 대로 AI와 나머지 레거시가 분리돼서 주가가 반영되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큰 갈림길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내 업종에서는 유틸리티, 뭐 원전도 있었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지난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동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주식 내에서만 좀 살펴봤는데 자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산이 좋았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장세인데요. 보통 이렇게 가면 주식, 그 다음에 일부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위험자산 쪽으로 흐름이 가야 될 것 같은데 1년, 연초 이후, 한 달, 일주일 모두 1등은 자산군에서는 여전히 금입니다. 금. 예, 금이 지금 보시면 일주일도 지금 1등이고요. 네. 한 달도 일주일, 연초 이후 1년도 다 1등입니다. 결국은 미국 주식을 앞서는 것이 지금 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 자체는 뭐냐면 물론 이제 원유나 원자재가 최근 들어서 유가 빠지면서 이제 하락했던 부분, 금리가 다시 재상승하면서 국채 ETF가 빠졌다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위험 관리 여전히가 중요하다라는 것들 결국은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한쪽은 위험 선호도 매우 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위험 관리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이 차트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금, 뭐 올해 내내 계속 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부터 업종, 자산까지 쭉 들어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이러한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미국이 대선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보름 남짓 남아 있는데 지지율이요 굉장히 뭐 주식만큼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간의 지지율은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약간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배팅 시장. 결국은 양쪽이 누가 승리할 건지를 가지고 확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죠. 네네. 이 시장, 그러니까 폴리마켓이라는데 이게 하나 있고 여론 시장이 있습니다. 네. 여론 시장은 여전히 붙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적어도 지난
이중간은 배팅 시장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강력하게 앞서가면서 보시면 네. 3개월 만에 완전히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10월 6일 날 이후로 크게 벌어졌는데 10월 6일 날 의미 있게 이런 것을 이끌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폴리마켓이다 얘기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게 쭉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적어서 돈을 걷고 배팅하는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향후 이제 한 3주도 안 남았는데 이 시장에서는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할 거다라는데 배팅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지만 미국은 또 배팅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트럼프 진영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률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게 이제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그게 결국은 이게 다 아까도 돈 내기였고, 그런 결국 이 자산 투자도 이게 다 돈 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S&P 500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걸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은행이고요. 은행이 확실히 해리스가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세질 거니까 부진할 텐데 오히려 트럼프는 규제를 풀어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좋은 게 첫 번째고 거기에 더 좋은 거는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어나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비트코인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트럼프 회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기술 그룹. 이것 자체가 성과가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이제 그런 그 격차를 벌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 일단 비트코인 뭐 1억을 우리나라도 1억 가까이 가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제 은행주 더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한 달에 120%나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일단 근데 뭐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자산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통해서는 뭐 트럼프 후보 쪽에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타나는 거에 많이 이제 기울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당 후보 간의 어떤 격차 내지는 어떤 영향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두 후보가 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 가야 될 것은 역시 세금이십니다. 우리나라도 세금. 뭐 금투세 갖고 지금 난리인데 맞아요. 네. 결국은 미국은 법인세가 완전 갈라집니다. 해리스는 적자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법인세를 더 올리겠다. 지금 21에서 28로 올리겠다. 반면에 트럼프는 21에서 15로 줄이겠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해리스가 당선돼서 법인세를 올리면 시장 자체의 주가는 그러니까 그 이익은 많이 빠질 거고요. 한 5% 빠질 거고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5% 올라갈 거다. 결론적으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게 시장에서는 훨씬 더 환호할 만한 왜냐하면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배팅 시장을 보면서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실패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맞아요. 브렉짓. 브렉짓 우리가 과거에 브렉짓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브렉짓 안 한다고 올 배팅을 하고 거기에 움직였다가 다들 폭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투자 시장은 돈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지만 장땡입니다. 왕입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1인 1표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 시장과 배팅 시장이 벌어진 것은 상당히 한쪽이 많이 틀릴 확률이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브렉시트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힐러리 당시 후보가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보름 동안에 이런 어떤 노이즈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미증시는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다우와 S&P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증시 상승엔 여러 가지 배경도 있지만 미국의 재정 지출, 즉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 몫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대담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 즉 비트코인이라든지 은행 등이 상승하는 걸 보면 이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름 이후의 실제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대선 전국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적에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잘 나오고 있는 S&P 기업들, 지금 뭐 70개 기업이 발표되었지만 75%의 기업이 주당 순이익, 즉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아주 준수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 최고치 대성전국에 대한 베팅도 자연스럽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또 우리 국내 증시로 좀 연결해 봐야 될 텐데, 국내 증시는 눈높이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순환매라든지 확산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압축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내지는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서는 조금은 쇼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럴 때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기존 추세에서 매출액이나 소위 말해서 배당이 따박따박 증가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점도 주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